제가 풀코어라는 걸 잘 몰랐을 때는 당연히 모든 선수들은 컨디션이 100%일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게임에서나 이제 가능을 한 그건데. 안녕하세요. 천안제일고에서 전력 분석을 맡고 있는 분석 코치 노현호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감독님의 게임 모델과 철학을 경기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 꿈꾸는 축구 선수를 초등학교 때 꿈을 꾸었는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이제 시작하지도 못하고 공부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에 항상 관심이 많고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전술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포메이션도 혼자 공부를 해보고 그런 포지션의 역할 이런 것도 이제 알아가면서 흥미를 느꼈고, 해외에서는 이런 전력 분석관이 따로 전문적으로 이제 파트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조금 늦을지라도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을 확고히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렸을 때 축구 선수를 꼭 하지 않았더라도 조금 축구를 배웠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됐겠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면서 느꼈고, 실제로 이제 뭐 지도자 자격증이나 분석관 교육 자체를 들어갈 때에도 항상 선수 경력 증명서 이런 거를 조금 같이 제출을 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그때 이제 좀 한계를 부딪히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라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뭐 선수 레벨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판단으로 이걸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이제 그 먼저 제약을 거는 부분이 비선출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그냥 저는 원래부터 이 축구를 이렇게 봐왔었는데 축구인들의 시각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장단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취득하게 됐는데, 일단 그 지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C급 라이센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 체육 지도자, 유소년 체육 지도자, 이런 축구 종목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거를 또 취득할 수 있었던 계기가 제가 또 체육교육과를 나와가지고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었고, 또 조금 특이한 케이스는 제가 스페인에 다녀와서 스페인 지도자 자격증과 스페인 전력 분석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저는 이제 축구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고 싶기 위해서 어, 국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때 끌려올 때 이런 건 이렇게 프리로 받을 수 있는 영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실제로 감독님이 되게 잘 받아주시고, 저는 이제 책임이 좀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그냥 나열을 하면서 감독님에게 제시를 하면 감독님이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들어보시면서 이거는 가능할 것 같다,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잘 해주시고, 실제로 그런 걸 이제 훈련이나 경기에서도 수용을 해주시면서 거기에서도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감독님에게 편견이 없이 이제 다양한 거를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축구인으로서의 시각을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수들은 아직 성장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일단 개인 기량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무조건 개인이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능력들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우리의 전술을 최대한 구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능력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우리의 전술을 이렇게 맞춰가자, 이런 경기마다의 플랜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상대팀 분석도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팀 분석은 감독님이 맡아가지고 이걸 또 비교해 가면서 경기마다 플랜을 되게 세세하게 짜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분석 뭐 자료나 내용들이 고교 무대에 이제 저도 기대를 안고 이제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그 자료들이나 뭐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많은 거를 주는 것보다는 되게 걷어내고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 혼동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핵심 원칙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킨 후에 그걸 기반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근데 선수들이 자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고교에서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은 걸 주는 것보다는 좀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경기를 한번 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 나오는 거 보자. 풀코어에서 이제 스케줄을 짤 때 항상 훈련 강도를 세팅을 할 수 있게 그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강도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감독님이랑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강도 10 가장 강한 거는 리그 90분 경기라든지 대학 진학 경기 그다음에 뭐 강도 8은 그 대회 경기는 이제 80분이니까 조금 더 강도를 낮췄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훈련은 뭐 5, 6, 7에서 이제 얼마나 강도를 저희가 높게 했느냐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런 훈련 강도가 정확하게 그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 선수들이 부하량을 이제 체크할 때 저희만의 이제 기준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의 피로도나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겼다 보니까 뭐 실제 대회에서도 하루 건너 하루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선수들이 당연히 피지컬적이나 체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하가 오는 시점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하이프레싱의 빈도수를 조금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들블록에서 경기를 조금 운영을 하면서 선수들이 이제 체력 안배까지 그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예전에는 이제 제가 풀코어라는 걸 잘 몰랐을 때는 상대가 어떻게 축구를 하고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할 거냐 이런 너무 되게 전술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모든 선수들은 컨디션이 100%일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게임에서나 이제 가능을 한 그건데 이제 풀코를 접하다 보니 적어도 우리 팀의 선수들의 컨디션까지는 고려를 해야겠구나. 우리의 체력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거를 고려를 해서 전술에 이제 녹아내려야겠구나라는 좀 더 저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가장 큰 어려웠던 거는 시야였거든요. 저는 이제 실제로 선수 생활 안 하다 보니까 필드에서 같은 눈높이로 경기를 보는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영상에서 약간 수직적으로 내려다보는 경기를 보다 보니까 구조나 이런 팀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는 되게 그냥 자연스럽고 쉽다고 느꼈는데 막상 이제 딱 여기 천안제일고에 합류를 하면서 경기를 보니까 이제 제가 벤치에서 이제 코치의 입장으로 경기장을 수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공간도 제 눈엔 잘 안 보이고 이 팀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이제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자 해서 이제 일어서서 보고 살짝 뒤에 올라가서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조금은 적응을 해서 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비선출 분들도 이제 다양한 영상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다양한 각도랑 일부러 어려운 각도에서도 조금 경기를 몇 번 봐보면 나중에 실제 현장에 갔었을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시스템이 하루 건너 하루 게임이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촉박하고 또 고학년 저학년 대회 같은 경우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면 매일 경기가 있어서 경기 끝나고 와서 경기를 분석하고 그 다음 경기 준비하고 또 분석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계속 보고 시간 보고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저도 저만의 방식대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시스템이 잡히다 보니 조금씩 더 이제 체계화를 시켰고 결국에는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 폼도 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월 대회에 있었던 4강 부천과의 경기인데 저희가 이 경기를 준비를 할 때 작년 왕중왕에서 경북자연과학고에게 당한 그 사례를 조금 끌어와가지고 이제 반대로 저희가 부천을 상대로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저희가 수비하는 구조에 있어서 변화를 줘가지고 이제 보통은 뭐 4-2-3-1이라든지 4-4-1로 수비 블록을 형성을 하고 이제 미들 블록에서 수비를 할 때 이번에는 반대로 4-3-2-1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구조적 변화를 줘서 이제 부천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때 맨 처음에는
갑자기 다른 역할과 롤을 이제 주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도 항상 경기 전에 이제 미팅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면 우린 또 이렇게 하면 되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와 예상을 알려주니까 선수들이 오히려 경기장에서 더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감독님도 항상 이제 중요시하는 게 일관성인데 모든 팀원들이 같은 생각을 해야 경기장에서 좋은 장면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감독님의 능력이고 그 코칭 스태프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원칙들을 정해놓고 그게 벗어나지 않게끔 하면서 선수들이 혼란스럽지 않은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어린 편이라 자연스럽게 잘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부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숨겨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덜 말하는데 풀코는 이제 그냥 자기 걸 체크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냥 메모나 이제 부상 체크를 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좋은 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뭐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뭐 저희가 고등학교 팀이긴 하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좀 각각 또 따로 움직일 때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질문이 있는데 저는 막 훈련에 나가 있거나 자리에 없으면 그냥 이런 피드백지에 메모를 남겨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으로도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를 매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는 앱이 있다는 게 되게 저는 좋은 습관과 루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축적적으로 이제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아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수면을 몇 시간을 할 때 가장 컨디션이 좋구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의 훈련 부하를 받았을 때 난 이 정도의 훈련 운동 부하를 느끼는구나. 되게 자기 자신을 많이 알 수 있어서 부상 예방도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매일 숙제처럼 검사하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제 관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이제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팀원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운동 부하로 자기들이 얼마나 이제 피로도를 느끼고 이제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경기장에서 그 마음만 앞서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프레싱의 빈도수라든지 아니면 수비 블록의 위치라든지 최대한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 때는 아이들의 경기장에서 그런 부담이 덜 오는 전술을 조금 택하고 뭐 감독이 또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감독님이 하나도 안 보이지? 이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옆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런 공간이 또 나오고 또 축구인들만의 또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선출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도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쨌든 고등학교는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지도 경험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거를 믿고 자기가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일단 분석적으로 같이 해보고 또 지도는 내가 또 가르쳐 주면서 금방 적응을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용기도 주시고 많이 실제로 도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지도자의 길을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게도 또 걸어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선출일 때 이제 되게 많은 도움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저도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주고자 제 오픈 카카오톡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도 많이 연락이 오고 뭐 피드백도 드리고 이제 조금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저희는 축구인들의 시각으로 경기를 보면 절대 그들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만의 이제 분석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남들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좀 구축을 해 두고
그다음 비선출이라는 것에 대해 이제 한계를 두지 말고 더 공부를 하고 더 준비를 하면 분명히 기회는 오고. 근데 사실 여기 분야를 제가 조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오기에는 조금 사실 힘들더라고요. 기회가 오진 않고 먼저 그냥 저도 실제로 그냥 프로구단한테 다 연락을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하면서 그냥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고교 무대에서도 이제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언젠가는 이제 프로 무대에서도 한번 저의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도 싶고 또 더 나아가 제가 스페인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운이 좋게 된다면 또 스페인이나 뭐 유럽 무대에서도 한번 그 한국의 전력 분석관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한번 또 보여주고 싶고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월드컵을 한번 국가대표로 한번 나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